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로 외교 안보는 결국 그 국민의 우리 국익과 또 우리 경제와 또 국민의 생명이 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와중에도 이란 전쟁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제가 지난번 질의에 대미 협상 자화자찬 잘 됐다고 3개월도 되지 않아서 폭탄을 맞았는데 지금 여전히 이 문제는 펜딩되어 있습니다.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그 미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미국은 같은 입장이고 우리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입법 조치를 빠르게 해주시기로 해서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관세가 10%로 낮춰져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은 잘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미 대법원의 판결은 있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역법 122조 또 232조 301조 여전히 그 수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고 압도적 그 숫자를 가지고 있고 무소불위의 입법적 그 어떤 독단적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소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법 3대 소위 이 악법 이런 부분들은 번개에 콩 구워 먹듯이 신속하게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관세 15%에서 25% 올리는 이런 문제, 또 국회가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또 지금 온라인 플랫폼 어떤 법 이런 등등의 법 등이 결과적으로 이런 관세 폭탄으로 이어지는 빌미를 줬고 또 지금도 여전히 펜딩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컨트롤할 수 있고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다 답변하기 좀 부적절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미 투자법이 크게 지연된 것은 아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고 당정 협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사항을 미국도 이해를 했고 특별히 한국에 대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관세 폭탄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지난번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전히 미의회에서도 우리 온라인 플랫폼 등 이런 법안들이 자국의 기업의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압박을 지금 계속 무역 대표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무역 대표부는 바로 미의회의 그런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작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 긴밀하게 해서 좀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전략적 어떤 대처인지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국민들 인식 속에 이재명 정부는 친정부적 성향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친정부 친중국
아, 친중국이요? 예.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그래서 왜 이런 인식을 예. 지금 서해안의 우리 그 훈련 문제, 한미 간의 합동 훈련 문제, 이런 문제, 축소 문제도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이 대처하는 방법, 이 방안 현상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익과 관련됐고 한미 동맹과 관련됐고 실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외교 안보의 가장 중요한 한미일의 소위 동맹과 연합의 그런 신뢰 구축 위에서 다자 협상도 더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걸 잘 헤아려 주시고요. 우리 통일부 장관님한테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차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완전히 이제 영구 분단,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또 더 이상 동족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두 국가 체제 영구 분단을 공식 노선화했습니다. 그동안에 소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미 간의 동맹의 어떤 균열의 논란까지도 감수하면서 소위 9.19 합의의 보건 문제라든가 또 연합훈련의 축소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감수하면서까지도 유화적 제스처를 계속 보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영구분단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장관님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네, 북은 이제 3월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다가 적대적 두 국가를 박아넣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지도하는 국가인데 당대회 결정서에서 남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다. 동족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치 1970년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시작되면서 동독이 이민족 이국가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은 민족이 다르다. 민족의 요소 중에 계급도 있다. 사회주의 민족과 자본주의 민족, 부르주아 민족이 다르다라는 강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서독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동독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 확립되고 30년 동안 유지 발전되어 온 3단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화해협력 단계와 국가연합 단계 그리고 통일로 가는 그 첫 단계인 화해협력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에 설사 명문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자체적인 규범력은 있겠지만 그러나 민족공동체로서 언젠가는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평화적 두 국가로서의 정체성 그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늘 우리 김태호 의원님이 거시적 그 관점에서 민족 문제 고민해주고 계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핵심은 남남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엄청난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여야 간에, 진영 간에, 진보 보수 간에 어쨌든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력 충돌은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가야 할 길은 평화 공존인데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의견 통합이 확실하다면 북도 남쪽에 대한 불신을 거두게 되고 이런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부터 다시 화해 협력을 향해서 나갈 여지가 바늘구멍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남북 관계도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의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